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세일즈마스터 신영업지도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주고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업이 뭘까라는 본질적인 얘기를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과 영업에 대해 주고받거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영업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참 안 좋은 얘기죠. 담합도 떠오르고 뇌물도 떠오르고 곤모술수가 떠오르고 갖가지 접대, 향응 이런 거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런 얘기를 떠나서 제가 실제 있었던 얘기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반 되었네요. 제가 어떤 오랫동안 28년 동안 만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CEO와 점심을 먹는데 고민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200억 가까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매우 큰 돈입니다. 를 투자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실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고민을 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사장님, 회사에 영업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 연구원이 그랬더니 잠깐 있더니 가만히 있어보자. 영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더라?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인가 여섯인가? 여러분, 이 회사의 직원이 100명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65명 정도 되었을까요? 근데 CEO가 우리 회사 영업 직원의 숫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어떻게 영업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를 모르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말씀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말입니다. 영업하는 애들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걔들 가방못지 아닙니까? 오래면 오고 가라면 가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술이나 처먹고 저는 영업하는 애들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고도 충격적인 얘기였죠. 그분도 사실은 영업을 시작해서 회사를 만들고 한 20년 넘게 CEO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죠. 사장님, 회사 곧 망하시겠네요. 뭔 소리예요? 아니, CEO가 영업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를 모르고 영업편에서 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소프트웨어를 200억이 아니라 2천억을 투자해서 개발하면 뭐 하겠습니까? 팔리지 않는데. 이 한 분의 얘기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CEO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재밌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얘기죠. 저희가 회사를 처음 만들고 교육 의뢰를 받고 저희 직원이 한 컨설팅 회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입니다. 교육 커리큘럼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워크숍을 진행하는 기회였는데 저희가 보내는 어젠다를 보고 그 고객 인사팀의 팀장이 저희 직원한테 이의를 제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저한테 얘기 못하고 쩔쩔 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그 메일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영업 또는 세일즈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컨설턴트들이 영업을 참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이가 없었죠.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메일을 보내세요. 우리는 그 회사와 교육을 하지 않겠다. 영업 교육을 해달라는 회사에 워크숍을 진행해달라는 회사에 영업에 대한 주제를 쓰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을 쓰라는 얘기냐. 여러분, 컨설팅은 영업이 안 되고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까? 컨설팅은 영업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결국은 그 회사가 저희 지적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진행하고 나중에 교육 중에도 제가 그 파트너들한테 컨설턴트 파트너들한테 뭐라 그러기도 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고도 안타까운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영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주고받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건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 책을 냈을 테니까 2015년도 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의 영업 총괄하는 부문장과 점심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첫 출근하는 영업자에게 나온 책을 읽고, 이 대표님 책을 읽어보면 내용들을 다 이성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근데 참 현실에서는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 제 밑에 두 부류의 리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회사에서 얘기하는 원칙과 규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한 리더는 아슬아슬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규정을 넘나드는지 아슬아슬하게 보기만 해도 걱정이 되는데, 결과는 두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목표의 80%를 못 채우고, 후자는 항상 목표를 120% 이상 합니다. 저는 그러면 사실 후자가 더 끌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김 부사장님, 그룹 해체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업이라는 것은 리더가 경영층과 임원들이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임원이 영업을 총괄하는 부문장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영업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영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러한 세 가지의 수없이 많은 대화가 있지만,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다. 제가 2018년도 세일즈 마스터를 내고 저 나름대로 영업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다가 위키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라고 해서 위키피디아에 영업이라고 조회를 해봤습니다. 한글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주 명쾌하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 이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세일즈라고 쳐보십시오. 수십 페이지의 영업에 대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영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5문장을 가지고 한번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과 상당히 주제의 연동성이 있어서 제 이 5가지 문장만 먼저 뽑아왔습니다. 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은 마케팅과 전혀 다른 얘기지만 마케팅 일부라고 생각하는 리더들이 많다. 영업은 퍼스웨딩하는, 설득하는 기술이다. 그죠? 영업은 아주 시스테매틱한 프로세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 영업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파머와 헌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파머, 헌터가 두 가지 기질을 갖춘, 자질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 마지막, 영업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간에 mutually, 상호 간에 가치에 인정이 되고 혜택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값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을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5가지 꼭지를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위키피디아 집단 토론, 집단 이성으로 토론하는 곳에 들어와서 영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었을까? 그 배경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꼭지를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오늘 첫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참 가슴 아픈 문장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마케팅과 세일즈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리더들이 특히 세일즈가 마케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년 다닌 회사에서도 처음 입사했을 때 제 영어 타이틀이 마케팅 레프레젠테티브였습니다. 세일즈 레프레젠테티브라고 바뀐 것은 그로부터 14년 후의 일입니다. 13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느냐? 영업은 볼펜 파는 것이고, 마케팅은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파는 것이다.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케팅 레프레젠테티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업에, B2B 영업에 선도적인 기업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게 35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마케팅과 세일즈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T형 자동차서부터 시작하는 포드 자동차의 과학적 경영 기법에서는 경영학의 태동기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보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필립 코틀러 박사. 1967년도에 36살의 나이로 마케팅 원론을 썼습니다. 이분이 마케팅의 모든 이론을 직접 썼겠습니까?
포드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주문 생산, 계획 생산을 하던 것에서 주문 생산으로 바뀌고 대량 생산으로 바뀌면서 모든 경영학의 주제들이 다뤄지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많은 경영학의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필립 코틀러 박사죠. 그 후에도 67년도에 책을 처음 내고 난 뒤에도 36번의 버전업을 했죠. 36권의 책을 계속 썼죠. 이 책만 해도 13번의 버전업이 일어났었죠. 코틀러 박사는 한국에도 지금도 들어오고 계시죠. 이분이 마케팅 이론을 집대성한 거죠. 시장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마케팅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마케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마케팅 프로세스를 정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영학이 마케팅의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죠. 대한민국의 글로벌의 모든 MBA 코스에 마케팅 전공은 있습니다. 여러분, 세일즈 전공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서울대 경영대학, 성균관대 경영대학,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1978년도까지만 해도 서울 상대, 연대 상대, 고대 상대였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 저희가 시험 볼 때 상대였습니다. 상이 뭡니까? 세일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영 전략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략이라는 붐을 타기 시작하면서 경영학이라는 이름을 바치면서 거기에 마케팅과 전략 중심으로 되지만 세일즈는 빠져 있습니다. 세일즈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세일즈는 그냥 하나의 기술로서, 기능으로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는 마케팅 일부라고 생각하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르지만 세일즈와 마케팅은 수레의 양쪽 바퀴입니다. 두 바퀴가 같이 돌아야 차가 움직이겠죠. 수레가 움직이겠죠. 프로세스상에서 세일즈와 마케팅을 한번 보죠. 세일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세일즈도 똑같이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을 정리하죠. 그래서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고객의 니즈를 풀어가는 과정이 세일즈죠. 그러다 보면 영업 기회가 나오게 되고 영업 기회를 수주 활동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죠. 근데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코틀러 박사의 마케팅 펀더먼털에 나왔다는 이 프롬을 그대로 얘기하면 리서치라는 시장의 분석을 하죠. 인더스트리와 마켓을 분석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의 전략을 수립하죠. 전사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접근해야 될 마케팅의 전략적 방향성 캠페인을 정하게 되죠. 캠페인이 정해지면 거기서부터 그에 합당한 택틱을 준비하게 되죠. 택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벤트를 할까? 세미나를 할까? DM을 보낼까? DM을 EDM으로 보낼까? 소셜을 활용해서 웨비나를 할까? 바이럴 마케팅을 할까?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택틱들을 구가하게 되죠. 그러고 난데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비즈니스 결과 팀과 같이 협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케팅을, 세일즈를 관리하듯이 마케팅도 관리를 하죠. 근데 세일즈를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과연 세일즈가 시장을 제대로 분석할까? 우리가 다음 시간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고객,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과연 영업하는 조직에서 우리의 시장과 우리의 마켓과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하고 있을까?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케팅을 한 2년 넘게 운영해 봤지만 마케팅 조직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전략 수립이나 그에 따른 시장 분석 이쪽보다는 택틱에 머무르죠. 다시 말하면 무슨 세미나를 할까? 어떻게 DM을 만들까?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까? 어떻게 거기서 디지털 세일즈를, 디지털 마케팅을 할까? 어떻게 택틱입니다. 그렇지만 마케팅이든 세일즈든 전담부가 빠지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마케팅과 세일즈가 같이 굴러가는 양쪽 수레바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마케팅과 세일즈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세일즈를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마케팅에 접근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세일즈가 고객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마케팅은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죠. 어떤 마케팅을 나온 결과든 세일즈가 나온 결과든 서로 공유되고 서로 그로부터 문제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마케팅의 임원을 맡았을 때 제 본사의 제 마케팅 보스가 저한테 했던 말이 좀 지금도 생각납니다. GS, 마케팅은 공군이고 세일즈는 육군이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육군 혼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차트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나고 난 뒤에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로부터 2년 후 2003년 3월 20일 날 이라크를 침공하기 시작하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지상군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지상군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14일 동안 포격만 했죠. 후세인의 거점서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시설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2주 후에 4월 7일 날 4월 4일이죠. 정확하게 4월 4일 날 이라크를 들어갈 때 지상군이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무혈 입성했죠. 무혈이라는 말은 좀 적합하지가 않지만 이라크가 민간인 군인 포함해서 17,000명 넘게 죽었다고 봤을 때 미군과 유럽 연합군이 170명밖에 안 죽었다고 보면 무혈이라 표현을 써도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세일즈와 마케팅의 협업입니다. 만약에 그 전쟁에서 지상군이 처음부터 들어갔다면 17,000명이 아니라 17만 명이 아니라 170만 명이 죽었어도 이라크는 함락시킬 수 없었다. 결국은 비즈니스는 세일즈와 마케팅이 서로 손잡고 걸어야 양쪽 바퀴가 같이 돌아야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위키피디아에서 얘기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가 마케팅 일부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다. 세일즈와 마케팅은 전혀 다른, 그렇지만 둘이 같이 굴러가는 서로의 양쪽 바퀴다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문장은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약간 좀 시니컬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세일즈는 퍼스웨딩하는 기술이다. 퍼스웨딩하는 기술이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람을 꼬시는 기술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세일즈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뭘 잘해야 한다고 물어봅니까? 저는 상당히 많은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참석자들한테 물어보죠. 뭘 잘하면 세일즈 잘합니까? 주제 좋은 얘기만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옛날서부터 세일즈 잘하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 잘해야 된다. 술 잘 먹어야 된다. 셈이 밝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죠. 영업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잘해야죠.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잘 듣기도 해야 되죠. 잘 듣기 위해서는 잘 질문해야 되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표현해야 되죠. 이것은 소통의 매우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소통에 대한 교육을 하고 투자를 하죠. 그렇지만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한번 심각하게 돌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술을 잘 마신다. 술을 잘 마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관계는 술 마셔서 좋아지는 관계는 술로 망하죠. 진정한 관계는 뭐겠습니까? 신뢰겠죠. 신뢰로 고객과 관계 맺어졌을 때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계산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이 뛰어나야 되죠. 영업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이트가 좋아야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 뒤에 있는 통찰력과 신뢰, 이걸 좀 떠나서 세일즈는 퍼스웨딩 아트라는 것보다도 설득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 그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게 소통의 능력이다. 소통의 능력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닝, 퀘셔닝,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 거기는 프레젠테이션도 있겠고요. 자료를 만드는 것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을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수없이 많은 회사가 이 영역에 대한 투자를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근원적인 것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 좀 문장이 깁니다. 그렇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다고 봅니다. 시스테매틱하다. 영업은 아주 반복적이다. 반복적이고 측정 가능한 프로세스가 계속 돌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somewhat ambiguous하다.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업이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대해서는
누구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영업의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업의 신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 가지 검색 엔진에 수없이 많은 영업의 신이 나옵니다. 나도 영업의 신이고 저 사람도 영업의 신, 전부 다 영업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영업이 모호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관을 가지고 얘기하면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왜 그러면 영업이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을까? 영업의 프로세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마케팅과 비교할 때 제가 5스텝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을 이해 관리하고, 그다음 영업 기회를 관리하고, 성과를 관리하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영업 조직이 어디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까? 시장을 전략을 수립하고 분석하는데, 고객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보내는 시간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표를 채울 것인가, 여기에 시간을 보내죠. 오른쪽 끝에 시간을 다 보내죠. 이 커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영업 조직은 전반부에 보내는 시간이 10%가 안 된다. 90% 이상의 시간을 어디에 보냅니까? 숫자 챙기기에 보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영업이 프로세스가 애매하죠. 아무리 과정이 잘못되었어도, 아무리 영업이 잘못되었어도, 아무리 본질을 놓쳤어도 결과만 좀 박수치죠. 그러니까 영업의 신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잡아져야 됩니다. 영업은 어디서부터요? 시장에 대한 분석.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영업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분석되고 전략이 수립되고 고객을 제대로 세그먼테이션하고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고 고객 신뢰가 수립되면 영업기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무르르듯이 내려오는 건데 우리는 그 앞부분을 잊어버리고 뒷부분만 쳐다보기 때문에 영업이 애매모호하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잡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시스테마틱한 프로세스로 흘러가겠습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각할 것은 영업이 이 프로세스를 정리를 제대로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위키피디아에서 얘기한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우리가 영업의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은 참 재밌는 문장이죠. 영업은 세일즈하는 사람은 파머와 헌터로 나눌 수가 있다. 파머와 헌터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 파머와 헌터가 다르죠. 옛날에 그냥 농경시대가 되었을 때 또는 수렵 활동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먹고 살 때 뭔가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 활동을 하든지 수렵 활동을 했어야 되겠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계속 작물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추수를 하고 그 겨울에 대해서 다음 해를 준비하고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끝없이 노력하는 농업, 파머. 총과 또는 화살을 들고 나가서 동물을 잡아서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호수, 그죠? 헌터, 사냥꾼을 생각해 보시죠.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경제 활동이죠. 고대에서부터. 그렇지만 그 둘이 똑같습니까? 다르죠. 한 사람은, 헌터는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열흘 동안 나가서 동물의 발자국을 찾고 동물의 거처지를 찾고 서식지를 찾아서 동물들을 유인하거나 동물들을 쫓아가서 잡아와야지 돌아오지요. 빈손으로 안 돌아오죠. 위험함도 있고 그들은 시간에 대한 싸움도 다르고 스트레스의 도도 다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루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복잡함이 다르죠. 두 가지가 다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위키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기질을 다 갖춘 사람은 어리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들입니다. 어짜를 빼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파머와 헌터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많은 영업의 리더들이 파머, 헌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직, 영업 조직에 어떤 일이 파머성의 일이고 어떤 일이 헌터성의 일인가. 그러면 어떤 직원이 파머에 어울리고 어떤 직원이 헌터에 어울리는가. 파머에 어울리는 일을 찾아서 파머에 맞는 사람을 갖다 놓는 것이 리더가 할 일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영업 조직에서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좋은 사람, 내가 챙기고 싶은 사람을 챙겨서 챙기고 싶은 일에 갖다 놓는 거죠. 우선 일을 나눠 보십시오. 어떤 일이 파머성 일인가?
어떤 일이 헌터성 일인가, 우리 조직에 어떤 애가 파머에 어울리는가, 어떤 애가 헌터에 어울리는가, 거기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기질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다른 걸로 얘기하면 균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입니다. 우리의 셀즈는 아까 영어 프로세스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준비와 실행과 결과를 나타냅니다. 단기적인 일도 있고 장기적인 일도 있습니다. 계획 수립도 있고 실행도 있습니다.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영업조직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두 번째 뭐겠습니까? 우리 비즈니스 믹스도 다양하죠.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생산해서 판매하더라도 판매되는 유형이 다르죠. 김밥을 팔아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김밥 한 줄을 파는 사람도 있겠고, 학교 급식에 단체로 김밥을 한 번에 1000개씩 파는 사람도 있겠고, 김밥하고 우동하고 세트로 파는 사람이 있겠죠. 영업도 똑같죠. 동일한 제품도 비즈니스 믹스가 다르다. 이 두 가지 면들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 위키피디아에서는 파머 헌터 기질,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두 가지 기질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하는 데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리더들은 파머 헌터성 일을 구분해라. 거기에 파머에게는 파머에 맞는 일을, 헌터에게는 헌터에 맞는 일을 주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파머 헌터의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균형, 단기와 장기, 실행과 전략, 그죠? 오늘과 내일, 과정과 결과, 이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잊지 말아라. 비즈니스 믹스도 김밥 한 줄 한 줄만 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학교의 김밥을 1000개를 어떻게 팔 것인가? 나는 김밥을 김밥으로만 팔 게 아니라 우동과 다른 음료수 묶어서 번들을 팔 게 뭘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갖추는 것을 이 문장에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키피디아의 많은 얘기들 중에서 마지막 문장이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을은 갑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그에 상하는 지화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대등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글씨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제가 만든 한자인데 갑질 갑자입니다. 참 저는 이 문장 갑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모 신문의 컬럼에 한참 오랫동안 갑질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갑이 뭡니까? 계약서상에서 갑이라 함은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서로 계약의 상대로서 갑과 을을 정한 것이지 갑이 을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갑이 을보다 위에 있다는 의미로 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갑과 을은 가 또는 나, A 또는 B, 기역 또는 이은이지 그것은 절대로 상호관계가 아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도 갑질이라는 말을 쓰죠. 갑질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대등합니다. 갑과 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관계가 이퀄해야 됩니다. 베네핏이 대등해야 됩니다. 을은 갑에게 돌려주는 제품과 갑이 을에게 주는 재화가 가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명한 사회가 되고 바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등한, 에퀴터블한, 타당한, 이해할 수 있는 가치를 주고받았을 때 되어야 된다. 이 문장은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다. 이제까지 위키피디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의 토론을 통해서 정의한 셀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5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위키피디아에 셀즈라고 쳐서 한번 검색해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케팅과 셀즈는 결국 각자의 공동적인 역할을 하는 분리된 다른 영역이지만 서로 같이 공감해야 된다. 셀즈는 퍼스웨딩 한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 결국은 소통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 소통에는 리스닝, 퀘스처닝, 그 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나의 설득 역량까지 포함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뭐겠습니까? 셀즈의 프로세스상에서 우리가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결과 중심으로, 숫자 중심으로 조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에 전략 수립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제대로 되면 셀즈의 프로세스가 명확해진다.
영업하는 것은 그냥 하나로 영업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영업은 참 다양합니다. 이거 갖고도 나중에 1시간 가까이 토론을 하겠지만 굉장히 다르다. 위키피디아에서 파머와 헌터로 나눴지만 파머와 헌터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다. 또 거기에 균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균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영업하는 조직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주제가 결국은 뭐냐, 앞으로 계속 한 2년 가까이 여러분들과 토론할 주제들인데, 고객과 시장, 그죠? 고객과 시장. 첫 번째, 고객과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마케팅과 세일즈가 잊어버리고 있는 고객과 시장에 대한 얘기들. 두 번째 뭡니까? 가치. 네 번째 정의가 있었지. 다섯 번째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위키피디아에. 서로 대등한 관계를 주고받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고객은 어떻게 정확히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 라는 그런 가치 비즈니스 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비즈니스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B2B 비즈니스의 가장 어려운 면은 기다리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투마켓 모델. 비즈니스의 경쟁은 영원한 주제죠. 이런 얘기 드리고 난 뒤에 아까 제가 마케팅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마케팅과 세일즈를 어떻게 서로 협업해서 윈윈 되는 모델로 가져갈 것인가, 마케팅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마케팅의 관리에 관련된 이 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제가 논의할 것은 일단 시장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장과 고객에 대한 영역도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12차례에 걸쳐서 토론이 이루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길 바라고, 오늘 귀한 시간,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투자했지만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